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도 코인 가격이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떨어지니까 속상하죠. 저도 사람인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인 투자하신 지 1년 미만 되신 분들이 더 민감하실 거예요. 내가 투자한 코인이 이러다가 사라지진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펀더멘탈이 확실한 코인들, 그리고 배후 세력이 확실한 코인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거대 상승장이 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금액보다 훨씬 더 배가 되는 그런 어떤 극적인 수익률을 분명히 가져다 줄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쉽지 않을 뿐이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국지적으로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넘쳐나게 만든 근원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이제 한국 미디어만 보면 이거를 그냥 성과 악으로 그냥 치부해서 그냥 그렇게 보시는 관점의 분들도 개 중에는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러니한 거 몇 개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러시아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재래식 무기로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 전쟁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재래식 무기로 지금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르콘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데가 러시아거든요. 거기다가 지르콘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그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제도 최초로 만들어낸 데가 러시아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 전쟁을 이렇게 장기간 계속 지리하게 끌고 갈까요?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저희 이제 이번 전쟁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FOMC, 그러니까 연방준비 의원들이 회의하는 어중간히 이 근방까지 좀 지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어저께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우크라이나 대표단 3차 분쟁 협상 종료, 그래서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그냥 의미 없는 그냥 회의만 있었을 뿐이고, 웃긴 거는 이 FOMC하고 러시아 부도 모라토리움 선언하는 이게 지금 요게 또 날짜가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부 뉴스를 보면 러시아가 부도가 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지도 않아요. 러시아는 뭔가를 다 준비를 했을 거고, 푸틴은 전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략 상품의 열쇠를 쥐고 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니켈 가격이 무슨 알트코인 몇 배 폭등하는 것 같이 폭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충돌에 휩싸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알루미늄, 니켈, 티타늄, 밀과 해바라기 기름, 가스와 원유에 이르기까지 산업 및 식품 사용을 위한 필수품 생산국이다. 지금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독일하고 미국이 말바꾸기를 지금 시전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여기 폴리티코라는 정치에 관한 전문적인 미디어에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블룸버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숄츠는 이게 독일 총리거든요. 러시아 수입 없이 EU 에너지 수요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까지 독일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우리도 러시아 제재에 동조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안 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바로 며칠 지나니까 바로 말 바꾸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슐츠 총리는 유럽의 열 생성, 이동성, 전력 공급 및 산업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공공 서비스 및 시민의 일상생활의 제공에 필수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다. 독일 총리에 따르면 독일은 수개월 동안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유럽 연합 및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왔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달성할 수 없으며, 기업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뉴스를 보실 때도 국내 미디어 위주로만 보시면 아마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으실 거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오늘 오전에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도 130달러 근방까지 갔고 브렌트 오일은 뭐 130달러 근방까지 찍었고 뭐 천연가스, 가솔린 뭐 전체 다 그리고 뭐 소맥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1300까지 지금 찍기 일보 직전까지 거의 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건 어떤 거냐면 어저께도 제가 뭐 대표가 됐건 아니면 노동자가 됐건 살기 힘든 시절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리 인상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될 수 없다.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작년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분명히 인프라 법안의 통과에 관해서 분명히 언급이 나오면서 우회적인 양적 완화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번에 뭐 러시아 분쟁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이번 3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엘리트들의 전략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3차 산업하고 깊숙하게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있죠. 원자재가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재 상승하고 노무비가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감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감원이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감원이 안 된 사람들도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부채가 증가해요. 이거는 그대로 중앙정부 세금을 못 걷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수 창출을 못 하죠. 예. 배째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크립토 산업이 전면적으로 뭐 제재 국면에 뭐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와중에 이것에 관해서 뭐 오더를 내릴 거다. 그래서 이 오더가 이 명령이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갈지 부정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디테일 불확실한 어떤 그 정책보다는 확실한 정책이 나와줘야 사실은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FATF에서 만들어낸 트래블 룰이 지금 적용되기 일보 직전이고 전 세계 모든 거래소가 연결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이 시간이 한 달 한 달 지나면서는 조금 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트래블 룰이 정착이 돼야 거기서 뭐 테러 자금이라든가 뭐 불법 지하 자금이라든가 그게 가상자산하고 엮여서 움직이는 걸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블 룰이라는 법안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두는 거고 저도 그거를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세수 창출을 하기 위한 잠정적인 계획에 시발점이 되는 게 트래블 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코인 가격만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셔가지고 아유 나 지금 내가 자영업 하는 것도 안 좋은데 내 직장도 안 좋은데 코인 시장도 망하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쪽에서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달이 이제 중요할 뿐이지. 그리고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와이언 파이낸스 창업자 은퇴 소식에 와이파이, FTM 폭락했다. 와이언 파이낸스 창시자 안드레 크로네 등이 모든 디파이 서비스에서 손을 뗀 사실이 알려지면서 와이파이, 팬텀 등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뭐 디파이가 됐건 아니면 NFT가 됐건 실물 연동하지 않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코인들이나 어떤 토큰들은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에서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점치 거둔 코인들 빼고도 실물 자산하고 연결되지 않는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들은 아마 위험성이 증대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디파이도 말만 그러지 이 크립토 내에서만 계속 서클상으로 그냥 유통되고 돌고 도는 게 맞는 거고 NFT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디지털 아트가 어떠느니 막 이러는데 저는 거품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NFT하고 연결해서 게임이 됐건 아니면 실물 산업하고 실물 자산하고 연동이 됐건 그렇게 장기적으로 발행되지 않는 그 NFT는 전부 다 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이제 아까 독일 숄츠 총리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거를 금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말 바꾸기를 해버리죠. 이번 주 들어서.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거거든. 로이터 연합통신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러니까 백악관이 그대로 얘기하는데 러시아산 오일을 수입하는 거에 관해서 밴시키는 거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결정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바로 그냥 말 바꾸기를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실 때 내가 중심을 잡고 이 뉴스가 이렇게 가면 여기 따라서 흔들리고 여기 따라서 흔들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뉴스를 보실 때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관조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미국 정부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러시아 정부도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 언론, 특히나 이제 이런 뭐 위기 상황에 서방 언론 위주의 특히나 이제 한국 미디어를 전면적으로 다 100% 보시면 거기서 아마 속으실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막 여러 개 미디어가 예를 들어서 뭐 3사 미디어가 방송 3사가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대중들한테 똑같이 해버리면 어느 순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아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근데 교육 시스템이 그래 왔는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더 이상은 그런 뭐 미디어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더 이상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맥 가격이 뭐 요 근방까지 있었는데 더 벌써 여기서 2배가 더 올라갔네요. 지금 니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 그래서 냉동식품이 됐건 아니면 뭐 저장하실 수 있는 식품이 됐건 저도 조금씩 계속 배송을 시켜서 냉동실을 꽉꽉 채워놓고 있거든요. 뭐 알게 모르게. 그렇다고 뭐 쌀이나 이런 거를 막 엄청나게 사놓고 막 이러진 않지만 어쨌건 깡통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조금 준비해 두실 때 미리미리 조금씩 여유 있으실 때 좀 준비해 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한번 식품 가격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진 않아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서 그 깡통 가격이 참치 가격이 떨어질까요? 참치 깡통 가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렌 로이너라고 크립토 전문 기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견해를 똑같이 반문을 하는데, 근데 심각한 질문이다. 상품 가격에 대한 FED의 옵션은 무엇입니까? 인플레이션은 쉽게 20%에 도달할 수가 있고 금리 인상은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여기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하자니 시장 경제가 무너질 거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연준의 위신이 또 안 설 거고 지금 어쨌든 신뢰를 잃은 건 맞아요. FED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러니까 사면초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형국이에요.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심각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자 감원을 많이 시키고 파산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파산에다가 부채가 증가돼서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어느 순간 도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소득제의 정착화를 만들어낼 거고 이게 만약에 되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보실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통제요.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엔 통제예요. 개인의 시간의 자유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한 중요한 건 부자 증세.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전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금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부자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얻어가고 그게 부동산이 됐건 앞으로 코인이 됐건 세금으로 더 많이 뜯어갈 거고
그걸 또 좀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뭐 스프레드해서 이게 나눠주고, 그래서 뭐 균등한 어떤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사회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사회 자체가, 전 세계 정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제가 알기로, 미국도 부자 증세에 좀 열을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기도 쉽지 않은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코인 투자에 뭐 지금 실망하신 분들, 그리고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여기까지 견딘 거 조금 더 견뎌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희망회로 너무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실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분명히 결과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향후에. 그래서 지금 숫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을 진짜 잘해서 365일 24시간 계속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힘든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